아시겠지만 노태강 문체부 인사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재직 시절에 승마협회를 조사하라 해서 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당시 노태강 국장을 지금 문체부 2차관에 임명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 그때 참 나쁜 그분 아니죠? 참 나쁜 사람 해서 찍어서 문체부에서 이를테면 밀어냈던. 옷을 벗게 했던 그 노태강 전 국장이 차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첩을 보면서 참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2명을 찍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재수 과장인가요? 맞습니다. 노 국장하고 진재수 과장입니다. 저분들이 지금 2명 다 들어온 건가요? 노 국장만 지금 노태강 국장만 지금 제2차관으로 임명을 했다는데. 지금 문체부 제2차관이면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김종 전 차관이 했던 그 자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네요. 근데 좀 특이하네. 왜냐하면 저기 2차관은 주로 정무차관이거든요. 그렇죠. 정무직인데 저분은 노태강 국장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잔뼈가 굵은 후배 공무원으로부터 꽤 지지를 받았던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정무직으로 임명을 했을까? 저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번 이를테면, 지난 정권에서 뭔가 피해를, 그러니까 정도에서 벗어난, 올바르지 않은 어떤 정부적인 판단을 통해서 공직에서 물러난 분들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도종환 후보자의 생각이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미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밝힌 적이 있었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강력히 추천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또 현 정부도 지난번 있었던 문화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었던 이 부분을 다시 원상회복 혹은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 인선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법무부 대검 차장으로 온 봉욱 19기죠. 그렇습니다. 19기에서 검찰, 검사 임명시험에서 1등한 사람. 우병우가 영원히 열등감으로 생각했던 사람. 계속 물 먹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기를 앞서는 1등이니까. 물 먹고 형사부장으로 돌다가 이번에 대검 차장으로 왔잖아요. 북부지검장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북부지검장도 그렇게 좌천된 인사는 아니었었는데.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중앙에 들어와서 뭔가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중앙에서 요직은 마치 못했다라는 분석이 있었죠. 그분은 후배 검사들한테도 신망이 좋고 인품이 좋다고 그렇게 평이 나 있었는데 계속 어쨌든 중앙으로 못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 중앙으로 들어와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우병우 그분은 4가지가 없다 그랬잖아요. 4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4가지가 없는 거. 그게 전체적으로 저런 게 공무원 공직 사회의 사기를 좀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는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프레시한 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지시에 대해서 버티다가 물을 먹었는데 다시 복귀되는 그럼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도 정의롭게 살면 언젠가 기회가 있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지금 대선이 조기에 이루어진 이유는 국정농단이 있었기 때문이고 국정농단의 핵심 부서가 또 문화부였고 또 검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차원에서의 인선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근데 이제 이 피해를 본 사람들만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선도 이제 과거를 바로잡는 인선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능력이 있을 때 빛을 발하지 못한 사람들도 또 찾아내서 인선하는 것도 같이 병합했으면 하는 아주 그 와중에도 가시는 하나 꼭 넣는. 근데요, 노태강 국장은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위원회에 있을 때 이런저런 업무를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유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단지 불이익을 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차원이 아니라 문화부 내에서 능력도 있고 문화부 내에서 신망도 있기 때문에 그 가시를 제가 뽑아드릴게요. 그 장관 있다가 밀려난 분은 누구였었죠? 문화부 장관? 유진용 장관. 유진용 장관도 그 문체부 내에서 승진한 케이스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도 상당히 후배 공무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신망과 존경도 받았고 배짱도 있고 유능한 분이고요. 제가 이제 당시 시민사회 하면서 문화부하고 일을 좀 할 일이 있어서
뵀는데 문화적 소양도 깊고 굉장히 젠틀하고 매력적인 분입니다. 진짜 문화부 장관에 딱 맞는 분이에요. 예. 블랙리스트 갖고 그때 또 물먹은 사람들 5명인가 6명 있는데 그분들도 다시 원대 복귀하는 이런 좀 좋은 인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그러니까. 지금 그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이제 김기춘 전 그 실장과 예. 또 조윤선 전 장관 재판이 오늘 벌어집니다. 예,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김기춘 그 전 비서실장이 언제 심장이 멎을 줄 모른다. 보석해줘라. 지난 4년 동안 국민의 심장이 멎은지 잘 몰랐나 보죠. 또 이제 법정에 나올 때 또 환자복을 입고 나왔죠. 예. 네, 물론 뭐 얼마나 건강이 나쁜지는 뭐 본인만 알겠습니다만. 전문용어로 코스프레라고 그러죠. 네. 뭐 실제로 건강이 나쁠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렇게 한데 오늘 증인으로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나오기로 했거든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나오기로 했는데 출석을 했는지 제가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다면은 집중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 특검이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노태강 이제 차관이 되겠네요. 예.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하. 네, 실제로 최순실 씨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도 직접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요청을 해서 승마 관련돼서 좀 조사를 해달라 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제 그 요청을 해가지고 또 지시를 하죠, 내부에서.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니까 여기서 또 노발대발 해가지고 또 이제 자리에서 물러난 게 또 노태강 국장이 그랬잖아요. 이거 승마협회를 조사해봤더니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승마협회나 이 운동단체들이라고 하는 게 그때 우리 김연아 그 선수 봤을 때 그때 자주 나왔던 기사가 뭐냐면 빙상협회를 들여다보면 파벌 때문에 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김현수 선수인가요? 그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 네. 언제 또 승이 바뀌었네. 그분도 여기에 파벌 싸움에 아주 그냥 그 진절너머리가 나서 난 귀화하겠다. 그럴 정도로 그 운동단체는 파벌 싸움이 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원호 씨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는데 노태강 국장의 보고서에. 네, 이걸 보고 나서 최순실이 이제 분노하고 결국은 또다시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영문인지를 또 조사하게 시키거든요. 그 근거가 나왔나요, 그거는? 이제 그게 특검 측의 이제 그 스토리고요. 판단. 네, 그거를 이제 확인받고 확정되는 것이 이제 재판 과정이니까.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특검 측의 주장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 오늘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어떤 증인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출석해서 증언하는지 제가 아직 그 재판 과정은 확인 못하고. 아까 그 속보 자막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 출석했다는 자막은 안 뜨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니고 출석을 블랙리스트 재판에 출석을 하신 것 같긴 합니다. 증인은. 글쎄요, 오늘 죄송합니다. 기자 근데 앞에서.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요. 안봉근, 이재만 이 두 분은 왜 아무 소식이 우리가 없어요? 여기서 그분들 소환해서 구속조사, 구속수사하고 100번도 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힘이 없어서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아무도 안 보거든요. 큰일 났어요. 그 기자들이 사실은 안 찾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만 안봉근 두 분은 어디에 기거하는지 잘 알 수 근데 그거만 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재만, 안봉근 그 전 비서관들. 이분들이 헌재에 특히 그 이재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헌재 출석에서 박근혜 대통령 헌재 그 탄핵 심판 때 증언을 좀 해줘라 그랬더니 나 관여시키지 마라 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은 건지 아니면 본인이 관여돼서 자신의 죄를 묻는 것이 두려워서 안 나오는지 그 어느 게 진실입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가라 마라 하는 문제는 본인의 유무죄와는 별개의 문제죠. 아시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에 있어서 그 사안을 사실 확인을 하는 차원 혹은 뭐 혐의를 아니면 뭐 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해서 증인이 출석하는 것이지 그 두 분이 검찰에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헌재에 나오면 그것이 빌미가 되었고 특검에서 부를 것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 나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는 대통령을
대통령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그 뒤에 나왔던 네네. 본인들을 관여시키지 말라고 했던 것은 오보에 가까운 얘기인가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예. 기자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그 추적을 해왔는데 그 추적에 대한 성과가 없었던 걸로 볼 때는 아마 당사자들이 직접적인 코멘트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노태강 문체부 인사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네. 그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재직 시절에 승마협회를 조사하라 해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당시 노태강 국장을 지금 문체부 2차관에 임명하는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아, 그때 참 나쁜 그분 아니죠? 참 나쁜 사람 해서 찍어서 그 문체부에서 이를테면 밀어냈던. 옷을 벗게 했던 예. 그 노태강 전 국장이 예. 차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첩을 보면서 참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2명을 찍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재수 과장인가요? 맞습니다. 진재수 노 국장하고 진재수 과장입니다. 저분들이 네네. 공욱 네, 19기죠. 그렇습니다. 19기에서 검찰, 검사 임명시험에서 1등한 사람. 우병우가 영원히 열등감으로 생각했던 사람. 계속 물 먹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기를 앞선 1등이니까. 걔 물 먹고 형사부장으로 돌다가 이번에 대검 차장으로 왔잖아요. 동부지검장을 북부지검장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네. 북부지검장도 그렇게 좌천된 인사는 아니었었는데.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중앙에 들어와서 뭔가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중앙에서 요직은 마치 못했다라는 분석이 있었죠. 예. 그분은 후배 검사들한테도 신망이 좋고. 이를테면 지난 정권에서 뭔가 피해를 그러니까 정도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어떤 정부적인 판단을 통해서 공직에서 물러난 분들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도종환 후보자의 생각이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미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밝힌 적이 그랬죠. 있었고요. 예.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강력히 추천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또 현 정부도 그 지난번 있었던 그 문화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었던 이 부분을 다시 원상 회복 혹은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 인선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그 법무부 대검 차장으로 인품이 좋다고 그렇게 평이 나 있었는데 계속 어쨌든 중앙으로 못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 중앙으로 들어와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우병우 그분은 4가지가 없다 그랬잖아요. 4가지요? 예. 아, 네, 그렇습니다. 네. 4가지가 없는 거. 그게 전체적으로 저런 게 네네. 공무원 공직 사회의 사기를 좀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는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예. 굉장히 프레시한 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그 지시에 대해서 버티다가 물을 먹었는데 다시 복귀되는 그럼 밑에 있는 지금 2명 다 들어온 건가요? 노 국장만 지금 노태강 국장만 지금 제2차관으로 임명을 했다는데 지금 문체부 제2차관이면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김종 전 차관이 했던 그 자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있네요. 근데 좀 특이하네. 왜냐하면 저기 2차관은 주로 정무차관이거든요. 그렇죠. 정무직인데 저분은 노태강 국장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그 잔뼈가 굵은 그 후배 공무원으로부터 꽤 그 지지를 받았던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정무직으로 임명을 했을까? 저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예. 지난번